네, 안녕하세요. 경북비즈니스부 학생들, 비즈니스부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세무일반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틀 있으면 정말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3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설레임 반, 또 걱정 반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약 이후에도 사실상 굉장히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매비즈니스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들도 보고 또 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모자랐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또 새롭게 이제 많은 것들을 다시 학습해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벌써 이제 온라인 이제 수업이 2번 정도 남았는데요. 자, 오늘은요, 교과서 62페이지입니다. 교과서 62페이지 사업장과 거래 장소입니다. 사업장과 거래 장소. 자, 벌써 부가가치세 파트에서 중단은 3단원까지 나갔습니다. 사업장과 거래 장소고요. 오늘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계획한 바로는 한 60한 6페이지 정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 사업장과 거래장소고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 거래장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납세지와 사업장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의 일부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목표 있고 학습 목표는 사업장의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방법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중심으로 사업자 등록번호의 구성과 재화 용역에 공급되는 거래 장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렇게 사업장과 거래 장소로 나뉘어서 그림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여러분들 63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항상 있고 이거 주재한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있어서 이런 공장도 여러분들 사업장에 속할 수 있고 이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소도 충분히 사업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거래 장소에 보면은 테니스장도 있고 물건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죠. 거래 사업장에 비해서 거래 장소는 조금 더 범위가 협소해서 재화 용역이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장소를 거래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 왜 테니스장이 거래 장소로 나올까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면서 물건 거래하고 이러는 건가요? 약간 무슨 암거래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테니스장은 여러분들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테니스장 자체가 사업 거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물건을 파는 이 대리점의 모습은 물건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재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서의 거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네. 자, 63페이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자, 납세지라고 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들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신고 납부 등을 미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판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납세지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지가 뭐라고요? 사업장이다라고 옆에다가 글씨 역시 잘 안됩니다. 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6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업장 여러분들 줄칩니다. 자, 사업장의 줄치시고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한다는 말은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사업자, 쉽게 말해 사장님이 항상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러면서 거래도 하고 또는 그 일부 거래도 하기도 하고 아까 여러분들 사업장 중에서 제가 제조 공장을 얘기했죠. 공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좀 줄치시기 바랍니다.
한 사업자가 사장님 한 사람이 사업장에 두 개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업자인가 보네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을 때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 주사업장이 있고 그 나머지는 뭐 지사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사를 두는 경우들도 있죠.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편의점이라고 치면 편의점 본사가 있고 편의점 지사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사업장을 그렇게 한꺼번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 지사는 지사대로 본사는 본사대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고 다 따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제가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제가 영국이 상사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다고 합시다. 영국이 상사 본사는 뭐 도봉동에 있고요. 영국이 상사 지사는 의정부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포천에도 있고 뭐 파주에도 있다고 칩시다. 영국이 상사 본사도 따로 나름대로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도 냅니다. 그러면은 영국이 상사의 지사들은 영국이 상사가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사들도 도봉지사, 의정부지사, 파주지사, 일산지사 다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도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납부할 세액도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관할 세무사에 따로따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장에 관한 표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필평가 단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조업입니다. 여러분들 뭐 자동차 제조업, 뭐 이렇게 전자제품 제조업, 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인 자동차를 완성하는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말은 뭐 좀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광업이 뭔지 아시죠? 앞에 광업도 얘기를 했는데 광업은 여러분들 이렇게 광물을 캐는 그런 사업을 광업이라고 하죠. 뭐 석탄을 캐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나 귀금속들을 뭐 캐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자, 광업은 여러분들이 그 광산, 직접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광물들을 캐는 그 광산 자체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업을 행하는 사무소수재지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광산은 뭐 강원도에 있는데 그 광업을 이렇게 통제하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면요, 서울이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광산이 아니라 광업을 주재하고 총괄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이 사업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사업들도요. 뭐 여러분들 법인도 사무실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사무실이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사무소가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업무 총괄을 위한 사무실을 두기도 하니까 약간 따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광업이랑 요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인데 여러분들 이게 임대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그 장사할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것을 여러분 쉽게 말해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TV에서 자꾸 뭐 건물주 이러면서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는 과연 어딜까요? 당연히 그 부동산, 그 건물이 있는 곳이겠죠. 그 건물에서 그 건물주가 건물을 쓸 사람들에게 사무실도 빌려주고 상가도 빌려주고 이러는 거니까요. 물론 그 대가로 임대료라고 하는 이제 월세를 받기도 하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부동산, 해당 건물의 소재지를 말하는 겁니다. 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여러 가지 뭐 매매라든가 뭐 임대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적어놓은 공적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등기부에 당연히 이 해당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인 자판기가 항상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인자판기의 사업장이 어디냐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자판기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판기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사업장은 자판기를 총괄하는 사무실, 업무 총괄 장소라고 되어 있죠. 자판기 사업을 총괄하는 사무실이 있는 곳이 무인 판매업, 자판기 사업의 사업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광업이랑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이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뭐 그 밖의 것들은 여러분들 뭐 그냥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뭐 이제 그 밖에 필요한 내용들 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사업장이죠, 여러분들. 자,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뭐 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로 뭐 사무실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거소, 쉽게 말해서 주소, 집 주소죠.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사업장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위치해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4번에 보시면 뭐 직매장 하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잘 한자가 없기 때문에 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직매장은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대리점이라기보다 직영 판매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LG전자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 LG전자의 뭐 직영 판매점, LG전자의 직영 대리점, 뭐 이런 것들을 직매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장이죠. 근데 하치장은 여러분들 뭐 쓰레기 하치장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치장은 그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뭐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창고에서 여러분들 직접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하치장인 창고는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요. 뭐 영업소 대리점 공장은 사업장이라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뭐 임시사업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임시로 잠깐 설치해 놓은 사업장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좀 판매하기 위해서, 뭐 지방이나 이런 곳에 가서 뭐 10일 또는 20일 정도 임시로 이렇게 물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여는 경우가 뭐 임시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라고 하는 것을 1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 10일이라는 단어, 임시사업장은 10일 이내에 사업장 개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10일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폐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0일 이내에 여러분들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은 임시사업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은 10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려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앞선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는 경우에라도 본사, 지사 다 따로, 사업장별로 다 따로, 사업자 등록도 따로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예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참 잘 나오고 여러분들 뉴스라든가 이런 경제면, 뭐 경제 뉴스라든가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주로 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인데 꼭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 이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주사업장, 본사를 말하는 거죠. 본사가 총괄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본사가 다 납부하는 거 아니죠? 사업장별로 다 따로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예외가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인데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납부는 사업장별로 따로 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까지는 사업장별로 다 따로 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만 본사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만
주사업장, 즉 본사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 즉 본사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은요, 그거 다 따로 해야 되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구분은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은 과세기간 개시 며칠 전? 20일 전에. 요거는 20일이네요. 아까 임시사업장이랑 좀 다르죠? 임시사업장은 10일인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20일입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3번.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교과서 64페이지입니다.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납부만 주대사업장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신고 이런 거 다 각 사업장별로 본사 따로, 지사 따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요것도 여러분들 직매장 반출은 제와의 간주공급이라고 혹시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간주공급할 때 얘기했습니다. 직매장 반출의 경우는 간주공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발급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근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직매장 반출은 제와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왜? 주사업장에서 다 부가가치 싹 혼자서 납부하니까요. 네, 당연히. 네, 여러분들 다 따로 하는 경우에만 간주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처럼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매장 반출도 역시 제와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외 사항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여러분들 64페이지입니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치시기 바랍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되게 헷갈리기 쉬운 곳입니다. 예외되는 사항 중에 이름 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과세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이 사업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냥 본사라고 여기서 생각하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본사라고 생각하시면은 본사 단위 과세 제도가 되죠. 쉽게 말해서 과세 자체를 본사 단위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부가세 납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본사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예외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다 본사에서 따로 해야 되는데 사업자 단위로서는 본사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본점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사업자 단위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직매장 반출은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사업장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되게 지금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부가세 납부 이 모든 것들을 주사업장인 본사에서 다 하는 것이다 라고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요 과세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역시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표가 제시가 되는데 이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둘 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예외되는 것입니다. 예. 취지는 자금 압박 문제 해소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주사업장에서 다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직접 고객들하고 만나서 판매를 하는 사업장들은 자금을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이용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와 납세 편의를 도모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주사업장에서 모든 납세 의무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장들은요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편할 수가 있겠죠. 예. 보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니까 따로 볼 필요 없겠고요. 자, 효력이 있습니다. 납부만 총괄이죠.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의무를 총괄합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결정,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이런 거 전부 다
본사에서 다 하는 게 사업자 단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 아까 20일 전 신청은 다 20일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자, 65페이지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인데요. 빠르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업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매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게 되고 그 대신에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아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부가가치세를 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입니다. 라고 나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 자격증 시험 이렇게 볼 때 보시면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판별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사업자 등록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서 다 사업자 등록이 따로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나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국가에 신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자,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 당연히 사업자는 여러 가지 과세로 자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이 말이 중요하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리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뭐 127-85-1234-5 뭐 이런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번호 본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과세 당국은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탈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죠. 그래서 고유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가가치세 내가 과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받은 사업자 등록 번호는 다른 사업장에서 가질 수 없는 우리 사업장만의 고유한 번호가 되는 것이죠. 뭐 핸드폰 전화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의 의의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금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나오는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내가 당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쉽게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니까 대신 납부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아랫부분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정도만 줄치도록 하시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요. 우리 수행평가에도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교계약 이후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의 원칙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해야 되죠. 여러분들. 자,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세 사업자도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면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소득세법상이라든가 법인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예를 들어서 농축수산물을 판매한다던가 학원사업을 운영한다던가 이렇게 병원을 한다던가 이런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20일 이내에. 여러분 다른 건 헷갈려도 되는데 사업자 등록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만 일단 주시면 되고요. 3번으로 가서 자, 과세 사업과 여기네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도 있죠.
면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세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부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해야 되고, 그럼 면세 사업을 하는 부분은 부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아니면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겸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 대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세요. 자, 부가가세법상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겸용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자기가 과세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은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세법상은 아니지만은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원래 해야 되는데 굳이 겸용하는 사람은 부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제 과연 이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되게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미등록 가산세라는 것을 부과받게 되고요. 공급대가의 0.5, 간이거세자는 그렇고요. 공급가액의 1%가 됩니다. 이거 좀 되게 중요합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좀 사업장이 큰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사실 거의 매출액, 물론 매출액은 정확히 아니지만은 물건을 판매한 그 액수 중에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공급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매출 잘 나오는 데는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한 달에 1억씩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달로만 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치면은 5천만 원의 1%면은 5천만 원, 500만 원, 5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일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치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50만 원 곱하기 6개월만 치더라도 5, 6에 30, 300만 원입니다. 이거 300만 원 이거 가산세로 내려고 그러면 정말 눈물 쭉쭉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 이후에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등록증 매입세 불공제라고 하는 게 하나 더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20일 동안에 내가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사무실을 꾸미기 위한 컴퓨터, 책상, 의자 이런 것도 사올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화를 구입해서 마진을 붙여서 팔잖아요. 재화 구입액 이런 것들 엄청난데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내가 냈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는 여러분들 공제받는다고 그랬죠.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안 돌려줍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큰 겁니다. 엄청난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 이전에 매입세 불공제가 된다는 거, 매입세로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을 하고 수요일부터 얼굴을 보게 되는데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좀 집에서 쉬시면서 컨디션 조절 잘해서 여러분들 웃는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